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됐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로서는 되게 엄청 중요한, 그다음에 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신분들 정말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은퇴하고 투자하고 싶은, 투자할 걸 찾는 사람 정말 많은데, 조그마한 신림동에 있는 조그마한 원룸도 한 임대료가 한 80에서 100만 원 합니다, 한 달에.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 지금 상가? 주상복합 상가들 다 공실해요. 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지 IM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호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그런 셀프 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사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을 벌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앱으로 누가 결제하고 온라인으로 막 결제한다는 게 그때 되게 어려운 시대였는데, 투자를 못 받으면 너무 쉽게 망하는 그런 걸 보면서 현금이 잘 도는 사업을 하자라고 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검색을 하다가 이제 셀프 스토리지라는 거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무엇보다 일본, 미국은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게 됐고, 특히 저는 항상 일본 스터디를 많이 하는데, 일본이 셀프 스토리 시장이 엄청 큰데 지금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잊고 지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 짐을 저도 그 친구 집에 맡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짐을 친구가 막 빨리 찾아가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결국 짐을 찾아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보관할 사람들이 꽤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긴 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시장이 크다, 시장이 크다라는 걸 이제 각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엄청 크게 막 투자해서 하기보다는 조그맣게 지하에 보관소를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됐습니다. 실제로 보관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꽤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점점 사업을 키워 나갔는데, 이게 셀프 스토리지 업이 막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다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아마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사업을 할 때 일단 자금을 확보하는 게 보통 이제 지인한테 돈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다든가 등등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그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그 자금인데, 그게 아마 최대 1억 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이 검토가 되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됐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로서는 되게 엄청 중요한, 그다음에 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창고를 임대하고 막 진행하는데 그렇게 막 크게 돈을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짐을 보관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넓혀 나가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지금은 직영점이긴 한데, 그때 당시 한 13개 정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어려움, 너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무인 매장 같이 이게 생각보다 할 게 거의 없더라고요. 온라인 마케팅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짐을 엄청나게 많이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 예를 들어 그 무인 매장 또는 무인 뭐 투잡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은퇴하고 투자할 걸 찾는 사람 정말 많은데, 이 셀프 스토리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할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운영하는 지점을 한 170개 가까이 되는데 거의 한 명이 다 관리하고 있고, 할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처음에는 생각보다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이제 어려움 크게 없었고, 다만 조금 고민이 이 보관 수요를 더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요를 많이 못 늘린 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맡기냐, 그 데이터를 보면 젊으신 분들이 많이 맡깁니다. 뭐 25에서 40살 사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맡기는데, 그럼 왜 짐을 맡길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조그마한 신림동에 있는 조그마한 원룸도 한 임대료가 한 80에서 100만 원 합니다, 한 달에. 강남은 요즘
주거비 엄청나게 폭등해가지고 조그만 원룸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해요. 그럼 이런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겨울에 옷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골프 장비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결국 집을 맡기는 거고, 한번 집을 맡기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계속 보관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거비가 폭등을 하니까 이게 결국은 창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절옷, 그 다음에 취미용품, 근데 요즘 연예인 굿즈 같은 거 되게 많이 맡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이 맡기고, 또 하나는 그 커머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그 창고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조그만 사무실 얻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걸 다 사무실에 놓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정말 싸게 물건을 사왔어요. 이거 특가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도매로 떼왔는데 만약 한 번에 가져오니까 이게 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결국 자기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가져오고, 실제로 저희 한 예로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저희 건물에 1층이 올리브영이고 2층이 저희 아이박스 보관소인데, 실제로 올리브영도 창고로 저희를 활용하고 물건이 빨리 팔리면 가져다 다시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녀요. 1인 가구는 보통 이사 기간이 18개월 한 번씩 이사 다니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사 날짜가 맞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소규모 이삿짐을 맡겨놨는데 이걸 맡겨놓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이 생겨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을 계속 놓고 실제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필요한 건 빼쓰고 이런 수요가 정말 많아서 이런 분들 형태로 지금 젊으신 분들 형태로 정말 많이 지금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건물주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 아니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대표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지금 공실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더 심각해져요. 그게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국에 미착공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엄청나게 큰 지식산업센터가 인허가를 받고 지금 짓지 못한 데 1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은 공실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다시 공실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지금 상가? 주상복합 상가들 다 공실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공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리테일 어떤 상점이라든가 어떤 슈퍼 이런 게 다 망해가고 있어가지고 공실 문제는 앞으로 더 엄청나게 심각해질 건데 이게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깝고 되게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진 않는 게,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회라기보다는 지금 공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공실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유일하게 상권, 입지, 유동인구에 구애받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셀프 스토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라든가 건물주 아니면 공실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지금 실제로 저희가 시흥 거북선, 안산 반달섬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가 아시겠지만 거의 공실률 90%입니다. 90%. 거기서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한테 기회라기보다는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모델이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라든가 건물주, 그 다음에 임대인들도 알아보시고 셀프 스토리지 아이박스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고, 앞으로 확실한 건 저희한테 기회가 될 거라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지금 공실 문제가 심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거비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런 셀프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도 좋고 임대인 좋고 고객도 좋고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면 약간씩 성장하다가 한 5, 6년을 이제 성장을 못하고 거의 가다가 정확하게는 재작년부터 거의 J커브라고 하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약간 두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삿짐 보관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경기도 컨테이너 박스에 이삿짐이라든 큰 짐들이 다 보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제가 소규모 박스짐을 보관을 하다가 이제 이사 업체를 설립을 하면서 좀 큰 짐도 하니까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성장을 못하고 거의 오랜 기간 동안 가다가 저희가 재작년부터 비전용 임대차로 해서 아이엠박스가 들어가는 대신에 임대료를 고정 임대료가 아닌 변동 임대료, 그러니까 공실계 스타벅스라고 하거든요. 스타벅스 같이 변동 임대료를 주면서부터 그때부터 아이엠박스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거의 매달 10개 이상씩 오픈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올해 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나 아니면 내년 초 되면 아이엠박스가 이제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